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자, 김동연이 여러분 다 어제 지난주 그 독설 데이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재인하고 만나가지고 뭐 독대를 하고, 예, 문재인 사람들 전해철을 비롯해서 뭐 고영인 등등, 예, 친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경기도에 영입을 하고, 뭐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뭐 비명계 지금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되고, 이른바 삼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이죠. 예, 이 삼김 중에 가장 지금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이 김동연이죠. 예, 뭐 여론조사를 봐도 뭐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한 여론조사긴 한데, 요 삼김 중에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지금 김동연이잖아요. 그리고 현직 경기지사이기도 하고, 경기도라는 확실한 표밭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예, 대권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김두관보다는 김동연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이 뭐 대놓고 밀어줬잖아 지금. 예? 그리고 김동연도 그에 화답을 해서 친문계 인사들 경기도에다 몰아놓고, 예,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똥파리들이 거기 경기도에 다 모여 있어 지금. 전해철을 비롯해서. 그러더니 지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김동연의 스탠스가 좀 묘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요 기사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함께 호떡 먹은 이재명, 김동연 당내 분열 불식 시도. 그래서 김동연과 이재명 대표가 수원에 있는 시장을 같이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밀착을 하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스탠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차별화를 했어요, 계속. 나를 세웠지, 이재명 대표하고. 딴 목소리 내면서. 그러다가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김동연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서 그랬다고 봐요. 뭐냐 하면, 1심 선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이낙연이 기대했듯이 민주당이 막 흔들리고 플랜 B가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가 없어요. 똘똘 뭉쳐. 그 다음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상승이 돼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얘기처럼 비명 움직이면 죽는다. 이게 기본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플랜 B라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맞아 죽는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동연이 본인이 이재명의 대체제가 되려고 친문의 대표 주자가 돼서, 그죠?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주워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다가는 맞아 죽는 상황이 되니까 딱 친명 코스프레로 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명 코스프레로 전술을 바꿨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예, 왜 김동연하고, 물론 이제 수원이 경기지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수원을 방문을 할 때 경기지사가 나와가지고 뭐 동행을 하는 거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 김동연과 이재명이 마치 경쟁자인 것처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김동연도 본인 스스로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김동연이 이재명 대표에게 찰싹 달라붙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플랜 B의 플랜 B다. 플랜 B는 뭐였냐? 친문 세력들을 쫙 모아가지고 친문 대표 주자로서 김동연이 나오는 것. 이게 플랜 B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은 본인이 그래서 거저먹겠다. 친문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거저먹겠다. 이게 이제 플랜 B를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이재명이 더 강해지는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나를 세우면서 친문을 등에 업고 대권으로 가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 플랜 B의 플랜 B.
자, 이재명 대표에게 찰싹 달라붙으면서 친명 코스프레를 하는 것. 이게 지금 김동연 측의 저는 계획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얘기도 합니다.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상식적인 결과 다행이다. 검찰 수사에 경종 울려 패자 무조건 괴롭히기 그만해야 된다. 이거 누가 봐도 막 앞장서 갖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기 때문에 김동연 저 쇼하네. 이게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들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김동연은 대단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경기지사가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많은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후계자가 김동연인가? 혹은 이재명의 파트너가 김동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렸어요. 최근에서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거야, 지금. 김동연이 이상하다. 문재인하고 붙었다. 비명계의 지금 그 대표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김동연이 싹 지금 세탁하는 거죠. 이미지 세탁. 나 사실은 친명이야. 자, 이런 얘기 나오죠. 김동연, 경기일보가 지금 보니까 제가 경기 지역신문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일보가 거의 김동연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연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을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동연, 플랜 B를 넘어 민주 단일대오 원팀의 핵심 키로 부상이 되고 있다. 전술이 바뀐 거죠. 제가 말씀드린 플랜 B의 플랜 B예요. 플랜 B는 대안론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갔다가는 김동연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단일대오, 원팀. 이거 김어준의 수법이었죠. 김어준이 계속 그러잖아. 요즘엔 그 얘기를 안 해요. 총선 때만 해도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과 조국은 하나다. 이재명과 조국은 원팀이다. 뭐 사람 인자다. 서로 돕는 거다. 이러면서 조국을 이재명에 끼워 파는 전술을 썼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왜? 총선 때는 12석을 받았으니까 20%를 가져갔잖아. 그런데 이 조국이 좀 모자른 사람이라 뭐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중앙 지도부 자체가 모자른 사람들인데 이거는 김어준이 저는 옳았다고 봐요. 전술적으로. 이재명한테 묻어갔어야 돼. 조국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자기 기반과 역량이 없어요. 그런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 독차 행보했죠. 민주당과 이재명과 경쟁하는 구도로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폭망했잖아, 지금. 지지율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응? 김동연도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갔다가는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하는 거죠. 민주 단일대오 원팀. 그래서 이재명한테 찰싹 달라붙겠다. 에? 자, 여기까지는 저는 김동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치사한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비열하다, 야비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냥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게, 제도권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김동연이 저는 이제 저런 짓거리 하는 저런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중 플레이하고 여우짓하고 이런 정치인들 정말 싫어합니다.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이런 정치인들을 저는 선호하긴 하는데 한국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들 그죠?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김동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 이제 빌붙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근데 그래도 안 돼. 김동연이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미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김동연은 문재인의 아바타다. 김동연은 비명계 선두주자다. 이제 와가지고 친명 코스프레 해봐야 김동연이
친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민주당 당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일반 유권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김동연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야 김동연이 친명이니까 김동연을 내보내자 이럴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는. 이미 큰 실수를 오바지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유권자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정성호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이 이해관계가 맞는 것인지. 자 정성호 의원하고 그 최근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나오나? 자 정성호, 김동연, 이재명 재판 걱정 당대표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김동연 비명계 90이란 관측에 본인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뭐가 사실과 달라요?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문재인하고 붙어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실이 다르고 이재명과 함께 간다고? 당과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예컨대 고민정이 이런 얘기를 해. 뭐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해. 아무도 안 믿지. 근데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친명 7인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친명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헷갈리지. 자 정성호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 재판을 걱정하고 대표와 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 자 보도가 이렇게 나가요. 친명계 좌장으로 일컬어지는 정 의원은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 정성호 의원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 선배라고 뭐 반말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사석에서. 지금은 이제 사석에서도 반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배 정치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지도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데 무슨 나이로 지도자 뽑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왕이야? 그러면 이낙연이 무조건 대통령 해야 되게? 아니 그 아직도 사석에서 그 반말을 한다고 그래요. 쌍욕을 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뭐 친명 좌장이다 이거 옛날 얘기예요. 그 아직도 이거 뭐 그냥 이런 언론 보도 보시고 아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른바 신명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친명에서 친명 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친명계도 이른바 7인회라고 했던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 정성호 의원뿐만 아니라 뭐 조정식 의원 뭐 또 그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 특히 김영진 의원은 아예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걸 왜 지금까지도 뭐 친명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그리고 롯봉기가 그래갖고 약판 거 아니야.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뭐 정성호가 막 이재명의 측근이다. 어디서 뭐 기사 몇 줄 읽고 와가지고 상황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니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때 경선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가지고 또 목이 잠겼네.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시킨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야. 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지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가짜 뉴스들 많이 나오니까. 그 박찬대 의원이 정성호 의원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때도 제가 롯봉이랑 엄청 싸웠어. 왜 추미애 의원을 그 악마화를 하고 정성호 의원 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없는 사실로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의원 공격을 하느냐. 저는 그 당시에 뭐 추미애 의원도 괜찮고 정성호 의원도 괜찮고 뭐 우원식 의원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근데 너무 과열이 됐어. 그 과열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정성호 의원 측이 막 단톡방 같은 데다가 막 추미애 의원 막 비난하고 흑색 선전하는 이런 거 돌리고 특히 거기서 대표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롯봉기예요, 롯봉기. 정성호 밀면서. 정성호가 찐명이다! 이러면서. 그때 롯봉기하고 EQ하고 그랬었죠? 제가 EQ는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분은 뭐 이렇게 정치평론 하시는 분은 아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재밌게 방송하시는 분인데 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죠. 뭐 본격적으로 정치평론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또 그렇게 뭐 사기질 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왜? 동물 농장 중에 한 명이야 지금. 똑같이 계속 그래. 롯봉기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한두 번 그러면 실수다 생각하지만은 계속 그러면은,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야. 지난번, 국회의장 경선 때도 거기 붙어가지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김용민 의원 까는데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 박찬대 의원이 정성호 의원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 지금 당대표, 국회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고 있다. 이거 좀 자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지나치게 과열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롯봉기 EQ가 정성호를 밀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롯봉기 EQ가 그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지나치게 국회의장 선거를 과열을 시켜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하게 된 거야. 롯봉기가 정성호 사퇴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지. 그래 자제해야 된다고 저도 그때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거 너무 과열되면 안 된다. 다 괜찮은 분들이니 물론 뭐 그중에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는데 다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 어떤 분이 돼도 괜찮으니 선의의 경쟁하면 된다. 그런데 흑색 선전하고 그냥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래갖고 선거 과열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이 망했어요? 물론 좀 가끔 답답한 건 있어. 그건 국회의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쨌건 국회의장은 여야를 뭐 중재하는 뭐 이런 코스프레라도 해야 되잖아. 나름 뭐 중립을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국회의장이. 물론 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정성호 의원이 지금 뭐 친명의 좌장이다. 이거는 저는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친명인 건 맞지. 정성호 의원이 친명인 건 맞는데 지금은 좌장이다 이런 건 아니다. 자, 전날 그러니까 25일 날 김동연 지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김 지사에게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 지사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다. 정 의원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갑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날 지역 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당대표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자, 당 밖에서는 김 지사를 비명계의 구심, 플랜 B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보도가 많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인도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른바 신김과 관련해서는 세 분 다 이 대표 재판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잘 풀리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 대표가 확정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얘기해야 될 문제이지 대한농과 관련해서 이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재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폭주가 심한 상황에서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성원 의원이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거 김동연 지사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명 코스프레에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건. 자, 정성호 의원이요. 이거죠? 대역전극 김동연 뒤에는 그들이 정성호, 박정, 김용진, 쓰리톱. 이 김용진이 아니라
기재부 출신 김용진 비서실장. 예, 이 사람이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성호의 박정, 조정식, 염태영이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이게 지방선거 때 예. 정성호 의원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갖고 김동연 지사 당선에 큰 역할을 했죠. 뭐 이게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당시에 이재명계 인사들이 뭐 김동연 캠프에 많이 가세를 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되도록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뭐 친명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인 정성호 의원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 이제 김동연 지사하고 뭔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좀 소통하는 사이가 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채팅창에 한 분이 글 쓴 거 가지고 제가 뭐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뭐 사퇴하고 경기지사 좀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동연 측하고 좀 뭔가 좀 모종의 협력 관계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정성호 김동연 두둔을 하고 아니 그게 뭐 새로운 사실입니까?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식의 언동들을 해왔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연이 이재명의 대체제 역할을 플랜 B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쪽으로 친문들이 다 결집돼 있어서 당권 탈환을 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정성호 의원이 굳이 힘을 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지. 자,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벌써 40분이네. 요즘 방송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성호 이재명에 차분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보냈고 이 대표가 하트를 보냈다. 그러니까 어제 김동연을 저렇게 두둔하는 이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장문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하트를 보내셨다.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 공직선거법 판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언을. 전형적인 여의도식 대처법이죠. 정성호 의원대로 뭐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야. 뭐 사법부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죠. 근데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저런 재판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의도 하지 말고 불만을 표시도 하지 말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라. 사법부에 대해 운명을 맡겨놔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좀 올바른 조언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뭐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뭐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한마디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잘 몰라가지고 저런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트 하나 딱 보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방송에 나와서 막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절묘하죠, 시점이. 김동연을 두둔하는 저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 보내고 다음날 인터뷰에 야, 이재명 대표한테 나 하트 받았어. 나는 친명이야. 내가 친명 좌장이야. 쇼하는 거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응?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쇼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김동연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끝나고 나서 김동연을 두둔하는 저런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 보내갖고 나 하트 받았다? 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친명이야.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이재명 대표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 총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정성호 의원이 뭐 현금택 날려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자 공개 주고받은 거 그것 때문에 현금택이 날라갔잖아. 제가 현근택 변호사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가지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당시에 정성호 의원은 현근택 컷오프 시키자 그랬어.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답은 뭐였냐면은 좀 과하지 않냐.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결국은 현근택이 사퇴를 했어. 이런 얘기는 제가 현근택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누가 사퇴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퇴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랑 통화하면서 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작스레 사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친명 코스프레 하고 다니면서 약 파는 사람들이 또 현근택 변호사가 잘 모르니까 뭐 이재명 대표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사퇴를 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의원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경기도 의원이고. 그 본인이 이재명 대표 팔아가지고 공천 좌지우지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도 저런 걸 조언이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이름 팔아가지고 김동연 필드 치고 다니고, 이런 분이 무슨 친명 좌장입니까? 응? 롯봉기 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지. 김동연은 존나 까대? 김동연을 존나 깔 거면은 정성호도 까야지. 이 기사를 아직 못 보셨나? 롯봉기님? 그럼 제가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정성호하고 김동연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찐명이라며 정성호가. 찐명인데 왜 김성호랑 붙어있나? 김동연이랑 붙어있나? 마지막으로 찐명 정성호님 이런 주장을 또 하셨네요. 이재명이 유죄라고 선거법 개정 일반적으로 추진하면 안 돼. 자,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선거법 개정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공표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물론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닥 높진 않지만은 어쨌건 민주당에서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이걸 왜 반대를 하지? 그것도 앞장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정성호 의원만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까? 요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롯봉기 씨 요즘 매일 방송하대.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롯봉기 오늘 시청자분들 여기 와 계시나? 물어봐봐요 한번. 제 방송 보고 있는 롯봉기 시청자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냥 가서 물어봐봐. 오늘 가가지고 채팅창에 써요. 오늘 방송 안 하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서 물어봐봐. 정성호가 선거법 일방적으로 개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롯봉기 김 교수님식이나 김선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선택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팩트를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평론을 할 거면은. 자, 오늘 밤에도 또 만나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10시 30분에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